뉴저지주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16.9% 올라 미 전역에서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배달 기사 보호를 위해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 단속을 중단합니다. 뉴욕시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저지주의 전기요금이 지난해 16.9% 올라 미 전역에서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으며 뉴욕주 전기요금 역시 11.4% 상승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17일 연방의회 합동경제위원회 소수당이 발표한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뉴욕과 뉴저지 등 미 전체 12개 주에서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저지는 16.9%의 인상률을 기록해 미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의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은 2024년 1,540달러에서 2025년 1,800달러로 260달러 상승했으며 뉴욕은 전기요금이 11.4% 올라 8번째로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구당 연평균 요금은 지난 2024년 1,670달러에서 2025년 1,860달러로 190달러 상승했습니다. 보고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당시 1년 내 전국의 에너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2025년 전기요금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의 모든 주가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올랐고 12개 주는 최소 10% 이상 인상률을 기록했다. 미국 가구당 연평균 약 110달러를 더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가 이민자 배달 기사 보호를 위해 전기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형사 단속을 중단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 기존의 처벌 중심 단속이 이민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는 27일부터 뉴욕시경의 형사 소환장 발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지 신호무시나 보도주행 등 교통 위반을 저지른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민사 소환장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맘다니 시장은 경미한 위반으로 인해 우리 도시의 물류를 책임지는 배달 노동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을 방지하겠다며 이번 정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시 내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을 주도해온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기 때문에 형사 소환장만이 유일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필 웡시 의원 또한 난폭한 이륜차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사라지면 보행자에게 거리는 더 위험해질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전 시장 시절 전기자전거 단속이 강화된 이후 2024년 15,000건에 달했던 전기자전거 충돌 사고는 2025년 7,100건으로 절반 이상 급감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뉴욕시 정부와 뉴욕시의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달 다음 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2년 동안 약 54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보유한 레이니데이 펀드에서 약 9억 8천만 달러를 인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해당 비상기금은 경기 침체나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조성된 재정 안전망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맘다니 시장은 비상기금 활용 외에 재산세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부유층 및 대기업 대상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가 자체적으로 최대 9.5% 수준의 재산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줄리 맨인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맨인 의장은 비상기금은 일상적인 예산 적자를 메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사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세 인상 역시 시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수용 불가 방안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시의회는 부채 상환 비용 조정, 장기간 채워지지 않은 시정부 공석 감축 등의 방안을 통해 약 17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예산 감독 청문회를 진행한 뒤 내달 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공식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확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측 간 협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며 아직까지 양쪽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대 한인 여성이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저지주 리틀페리 경찰은 지난 16일 낮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용의자로 하모 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며느리였던 하 씨는 아파트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보석과 금괴 등 5,000달러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 동행자와 함께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후 리즈필드에 있는 하 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하 씨는 가중폭행, 강도, 주거침입, 법원 명령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오가며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제이정 작가와 제이씨 갤러리 소속 작가들이 글로벌 아트페어 어포더블 아트페어에 참가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어포더블 아트페어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맨해튼 허드슨 야드 인근 스테이릿 리하이 빌딩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이정 작가는 작년 가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자신의 갤러리 소속 작가 5명과 함께 약 120여 점의 작품들을 들고 이번 아트페어에 참가했습니다. 그림에 전념한 지 10년 된 정 작가는 뉴욕 맨해튼을 주제로 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작품들이 맨해튼 리플렉션,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 쇼 윈도우에 비춰진 쇼 윈도우와 또 빌딩과 스트리트와 이렇게 반사된 리플렉션 된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 15개국에서 100여 개의 갤러리들이 참가하는 어포더블 아트페어는 1999년 런던에서 시작돼 구입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트 컬렉터 또는 처음으로 아트 컬렉션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2,000불까지의 합리적인 가격과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매년 수십만여 명의 예술 애호가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티스트들 또 갤러리들이 모이는 데기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아트웍을 많이 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돼서 저 나름대로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JC란 갤러리 이름으로 이제 아트페어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같은 필드에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아이디어도 제공을 하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창조를 이렇게 하는 아티스트들끼리 만나는 그것도 하나의 그 즐거움의 하나입니다. 정 작가는 어포더블 아트페어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 개최되는 아트엑스포, 텍사스, 런던 등에서 열리는 다양한 아트페어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글로벌 예술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어포더블 아트페어는 맨해튼 스테이릿 리하이 빌딩에서 오는 22일까지 열립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다카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다카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다카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단지 갱신 처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카 수혜자가 이민 단속의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에서 6월 사이에 다카 갱신 신청 계류 건수는 2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카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가운데 최소 4명은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DHS의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중 구금 또는 추방된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USCIS 측은 다카 수혜자가 무조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DHS가 연방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다카 수혜자 270명이 체포됐고 174명이 추방됐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체포된 이들 가운데 형사사건 유죄 판결 130명, 형사기소 계류 120명, 이민법 위반 14명이라고 보고했지만 개인별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전철 승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자문위원회인 상임시민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철 승객 수는 13억 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하며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가속화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사이 증가율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전철을 통한 60스트리트 남단 혼잡 완화 구역으로의 이동은 일평균 7%, 주말의 경우 7.5% 증가해 교통혼잡세가 통근 및 기타 이동을 위한 전철 이용객 증가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전철 472개 역 중 39개 역에서는 연간 승객 수가 20% 이상 증가했으며 주말 승객 수는 같은 기간 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 뉴욕시 전철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75%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철 시스템은 지난해 29억 7천만 달러 요금 수입을 올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심 업무지구에 진입하는 차량 수는 하루 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혼잡세 부과가 교통량 감소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믿을 수 있는 약만을 취급하는 솔로몬 약국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약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플러싱 소재 백구경찰서 맞은편 시세이도 매장 뒷건물에 위치한 솔로몬 약국이 경험 많은 약사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체계적인 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약국은 미국 약사위원회가 인증한 공식 공급처를 통해서만 약을 공급받는다며 가짜 약, 사용하던 약, 출처가 불분명한 약은 절대 취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정품 약만 제공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경험 많은 약사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의 체계적인 약국 서비스로 전문적인 상담과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약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독감 및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 폐렴, 대상포진, RSV, 파상풍 등 다양한 예방접종을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솔로몬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 약국은 유나이티드, 앤썸, 헬스퍼스트, 웰케어 등 모든 주요 보험사, OTC 홈케어 카드 등을 받고 있으며 몸이 불편하거나 약국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무료 배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고급 비타민 건강보조제 의료기기부터 한국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 주방용품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의 마시 교정시설에서 드론을 이용한 금지 물품 밀반입 시도가 적발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주 교정국은 지난 14일 오전 1시경 교도소 상공을 비행하던 드론이 두 수용동 사이로 소포를 투하해 교도관들이 즉시 해당 소포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된 소포 안에는 8인치 길이의 양날칼 2자루와 1파운드 이상의 미확인 녹색 입물질, 환각 화학물질에 적셔진 종이 5장, 그리고 이발기 2대와 충전기 등 치밀하게 포장된 금지 물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소포 외부로 전선이 돌출돼 있어 폭발물 처리반이 긴급 출동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뉴욕주 교정 시스템을 위협하는 드론 밀반입 사례 중 하나로 수사당국은 교도소 외부에서 회수된 드론을 토대로 배후 세력을 추적 중입니다. 다니엘 마르투셸로 뉴욕주 교정국장은 이번 사건을 교도소 보안에 대한 진화하고 있는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주 전역에서 약 12건의 유사한 드론 관련 사건이 보고됐다고 경고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연방전쟁부 장관이 19일 이란전을 끝내는 시한은 정해놓지 않았으며 전쟁 종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댄 케인 합참의장과의 공동 브리핑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우리의 목표는
첫날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목표물을 정확히 계획대로 공격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대와 이란 방위 산업 기반을 파괴해 재건 불능으로 만들고 해군을 파괴하며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쟁 종료에 대해 확정적인 시한을 정하고 쉽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현재까지 7,000개 이상의 표적을 타격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일방향 공격용 무인기 공격이 각각 9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해군 선박 120척 기상을 격침했으며 잠수함 11척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편 전쟁부는 이란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 중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며 나쁜 놈들을 죽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우리는 관세 충격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고 이제 상당한 규모와 지속 기간을 갖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는 그 충격이 실제로 어떨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위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하기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10월, 12월에 0.25%포인트씩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 발표문에서 중동 상황의 전개가 미국 경제에 갖는 영향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문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연준은 다만 올해 말 기준금리의 중간값을 3.4%로 예측함으로써 지난해 12월 전망대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최근 미국으로 입국하다가 입국 불허자로 분류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8일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에 도착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539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입국 불허 대상자는 약 1만 1,900명이었고 8월에는 1만 3,000명, 11월엔 1만 5천 명 등으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엔 인도 국적자가 가장 많았으며 멕시코와 중국, 캐나다, 브라질 출신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한국인 국적자 중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들은 총 321명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적법한 비자 등이 없어 입국 불허 대상자가 됐는데도 인도적인 이유 등으로 가입국 조치를 해준 경우는 62%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소셜미디어 산업의 본거지인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들의 SNS 접근 원천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시 로원솔 캘리포니아 주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초당적 법안은 16살 미만 청소년의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원솔 의원은 청소년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이번 조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차기 대권 잠룡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데 이어 차기 주지사 선거의 유력 후보들인 억만장자 탐 스테이어와 마한 사노세 시장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얻었습니다. 여론 역시 규제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81%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시 부모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메타와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을 대변하는 넷초이스와 미시민자유연맹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강제할 경우 전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익명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유타와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규제론자들은 이번 법안이 단순한 SNS 제한을 넘어 인공지능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빅테크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아온 고 세자르 차베스를 둘러싼 성적 학대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8일 라틴계 민권 운동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세자르 차베스가 생전 수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피해자들은 물론 차베스의 과거 최측근 보좌진과 친척, 동료 등 60명 이상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각종 기록과 이메일, 음성 녹음 자료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중 2명은 사건 당시 10대 소녀였습니다. 이들은 1970년대부터 차베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받았으며 자살 시도를 한 이도 있었습니다. 차베스와 함께 전미농장 노동자연합을 공동 설립해 시민권 운동에 앞장선 평생의 동지 돌로레스 후에르타 또한 차베스 성폭력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베스는 1960년대부터 미국 농장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임금과 생활 조건 등을 개선한 인물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차베스 이후 라틴계 미국인들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의 생일인 3월 31일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 등 최소 6개 주에서 기념일 및 공휴일로 제정돼 있으며 미 전역에 그의 이름을 딴 길과 광장, 학교와 기념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차베스의 성폭력 폭로가 나온 뒤 시민사회와 각주 정부는 빠르게 손절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농장 노동자 노조인 UFW는 충격적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이번 달 예정돼 있던 모든 차베스 관련 기념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운동의 상징으로 추앙받던 인물의 이면이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는 위대한 업적과 개인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복잡한 질문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공무부는 미국 입국을 위한 비즈니스 관광 비자를 신청할 때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가 50개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5천 건으로 전주 대비 8천 건 감소했으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고용 둔화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은 2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7% 상승해 예상 전망치인 0.3%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상승과 중동 긴장 등의 영향으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 금리가 6.11%로 상승하며 5주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모기지 신청은 10.9% 감소했습니다. 18일 오후 브루클린 브릿지 상공에는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념하는 드론쇼가 약 15분간 진행됐습니다. 드론은 BTS, 아리랑 로고, 신보의 캠페인 문고인 당신의 러브송은 무엇입니까? 7 멤버를 상징하는 숫자 7 등을 시시각각 구현해 팬과 현지 시민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기아가 안전벨트 결함 가능성으로 2027년형 텔루라이드와 2026년형 K4 일부 생산 차량 1만 4천 대를 리콜했습니다. 지난주 휘트니 레빗 주연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가 주간 티켓 판매 145만 달러를 기록하며 공연 29년 역사상 최고의 주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세계적 현대미술 전시 휘트니 비엔날레가 뉴욕 휘트니 뮤지엄에서 8월 23일까지 개최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해 지는 시간은 7시 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9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